지금 위원님 말씀 자체가 역량이 없는데 뭘 요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출발하시기 때문에 저도 그냥 무턱대고 10년 너무 깁니다. 빨리 당깁시다 하기가 어렵네요. 그러니까 중장기 비전과 정책이 필요한 거죠. 이거는 정권이 바꾼 데서 막 흔들어 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10년 동안 그 역량을 착실하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안정성을 보장돼야지만 이게 해결이 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꾸준히 투자도 해야지 이게 가능한 그렇죠. 거죠. 예. 네. 정책이 지속성이 없으면은 그런 역량이 안 갖춰집니다. 네. 지금부터 꾸준히 방향에 합의하고 10년 정도 투자해야 그게 갖춰질 그렇죠. 것이다. 그 말씀으로 듣고. 그리고 아까 이제 중요하게 또 말씀하신 게 산업사회에서는 그냥 주입식 암기식 교육, 지식, 개념적 암. 근데 그것이 중요한 시기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앞으로는 개념적 암이 아니라 할 줄 암, 살 줄 암, 배울 줄 암, 뭐 이런 표현을 쓰셨단 말이죠. 그런 건 어떻게 교육 현장에서 구현해낼 수 있을까요? 그간에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교원 쪽에서 혁신교육 운동이 많이 진전이 됐잖아요. 혁신학교도 많이 늘어났고요. 근데 성공한 혁신학교들을 보면은 어디서 성공하냐면은 그 지역에서 교장을 초빙하고 교장이 교사를 초빙한 그런 거버넌스 하에서 혁신학교들이 좋은 혁신학교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이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가진 교원들이 그 지역의 교사 성격이 될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그냥 국가공무원으로 3, 4년 막 옮겨다니면 지식점수자에 불과하게 됩니다. 관계가 형성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내가 이 아이를 뭘 가르치기를 넘어서서 그 아이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려면은 저는 학교가 지역의 학교로 진짜 밀착해 가야 되고 교원들도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아이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자연히 이 아이가 뭘 할 줄 알지? 이런 걸 들여다보게 되고 얘가 관계를 잘 맺고 있나?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원 인사제도라든지 적어도 이렇게 유초중등 교육에서는 이 시스템이 지역 밀착형으로 계속 그게 이제 제대로 된 분권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면은 저절로 저는 이렇게 개념적 지식만을 교사들 보고 가르치고 이걸 넘어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시스템의 변화가 없을 때는 아마 산업사회형에서 변화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지금 전 그 위원님 말씀이 정확히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특정 지역 출신 교사들을 그 지역 학교에 배속시키자 그 말씀인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럼요. 이제 이런 거죠. 이번 대입 그 과정에서도 쟁점이 사실은 숨어 있는 쟁점이 그거였습니다.
이런 거죠. 학종에 대한 부심이 굉장히 컸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그럼 한번 보세요. 이 학생부 종합전형 중심으로 가고 이 국가고사 그 획일적인 시험은 붙여진 걸 이렇게 뭐 절대평가에 붙여진 걸 하고 이런 시스템이 어디 입시제도 시스템은 미국 시스템이거든요. 미국식이죠. 네. 근데 미국에서는 학종에 대해 신뢰를 갖습니다. 그렇죠. 왜 갖느냐? 미국은 카운티에서 이사회를 구성하고 지역 주민들이 그 이사회에서 교장을 데려오고 어허. 교장이 교사를 데려오거든요. 예. 그리고 이 교장은 이 지역 주민이 구성한 이사회와 그 카운티 의회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민통제형의 학교라는 거죠. 그러네요. 주민통제형의 학교에서는 거기서 만드는 학종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죠. 학생부에 그렇죠. 대해서. 그렇죠. 학종을 통해서 지향하는 게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개념적 암만이 아니라 할 줄 암, 얘가 진짜 관계 맺을 줄 아는 건지, 배울 줄 암이 있는 건지, 전반을 보자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걸로 가려면은 학교 시스템이 지역 주도형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네네. 지금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그 지역 출신 교사 그 얘기가 예, 아니고. 그 얘기가 아니고요. 예. 지금은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부모 대표 참여 정도인데 예. 그게 아니라 학교의 교장과 교사부터가 지역 예. 차원에서 통제하도록 하는, 그리고 교장과 교사가 예. 지역 이사회에 책임지도록 하는 예. 그런 구조다 이 말씀이네요. 지역 시민사회 주민들이 그 학교의 주인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사회는 전혀 그런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국가교육공무원 시스템에서? 저항이 엄청날 겁니다. 그러니까요. 얘기를 꺼내기 어려운 거죠. 교육자치부터 우선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진전을 조금씩 그 방향으로 진전을 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1단계 목표는 그럼 어디까지가 되는 겁니까? 현재 이제 그 혁신교육 운동이 혁신교육 지구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단위 학교만 갖고 이게 안 되겠다. 그 단위 학교만의 혁신학교는 한계가 굉장히 분명합니다. 지금의 인사 시스템에서는요. 그러니까 그 지역 차원에서 이렇게 교육 생태를 보면서 이게 혁신학교 이렇게 가져야지만 된다. 여기까지 지금 가 있는 상태인데 이제 우선은 지자체와 교육자치자의 협력 관계를 굉장히 긴밀하게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그 지역에서 초빙 교장제는 하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에 교장 공모제 이런 교장 식으로 공모제요. 하죠. 네. 그런 부분을 좀 확산해서 진짜 이렇게 지역 사회가 주도권을 갖는 학교, 주권을 갖는 학교. 사실은 이번 대입에서 그 학부모 일반 국민들의 불만 속에는 그 심지어는 저는 내가 그럼 학교 교육에서는 주권자가 아니야? 이런 문제식이 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옳다고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죠. 그 획기적으로 지역이 학교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가기는 참 먼 과제지만 그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교장 공모제라든지 혁신학교 지구단위라든지 이런 식의 시도들을 좀 확대시켜 가보자 이 말씀인데 그렇죠. 지금 좀 예로 들어줄 수 있는 혁신학교 뭐 지구가 어디가 있습니까? 경기도는 혁신교육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화성 같은 데도 그렇고. 경기도 화성. 예. 혁신교육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시도해봤으면 좋겠더라고요. 가령 뭐 성남구의 어떤 구청이라든지 이런 단위에서 그럼 우리 지역 학교 초중고등학교 한번 다 공무교장제를 해보자. 그래서 우리 지역의 교육이 어떻게 바뀌나 한번 해보자. 이런 것도 한번 시도해보고. 그래서 좋은 사례들이 나오면서 이제 변화해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한꺼번에 가려고 하면 저항이 너무 커서 오히려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는 거죠. 네. 바로 그런 비전도 국가교육위원회의 여야가 함께 방향에서는 그렇죠. 동의해보자. 그런 제안을 지금 하나하나 내놓으시는 거로군요. 네.
그런데 또 저는 한편에서 지금 말씀하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개념적 알미 중요한 게 아니라 할 줄 알고 관계 맺을 줄 알고 뭐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우리 대학들은 말이죠. 이런 다양한 능력을 보고 학생을 뽑으려고 안 하는 그런 고질병이 있지 않나요? 특히 좀 뭐 서울 소재 그 괜찮다는 대학 한 20여 개 대학은 이제 앞으로는 미래 잠재력이나 창의력 그런 어떤 다양한 능력을 보고 학생을 뽑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학업 우선으로 뽑으려고 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대학들도 이제 이른바 상위권 대학도 그런 문제는 갖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가 변하고 있고 좀 융합적이고 창조적인 역량을 가진 학생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어서 그게 전적으로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학종을 보는 측면도 있어요. 학종으로 뽑으려고 하는. 실제로 해보니까 수능으로 뽑은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서 하는 걸 보니까 아니더라. 그런 문제의식도 일정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전혀 그 상위권 대학이 문제를 안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사회 현재 이 교육의 구조가 이제 고등학교도 서열화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적으로는 계속 이렇게 그 서열화된 상위권 아이들만 데리고 오는 그런 결과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의식이 없는 건 아닙니다. 문제의식만 있지 노력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제 눈에 보기에는. 말씀하신 학생부 종합전형도 학생들의 잠재적이고 다양한 능력을 기술하는 위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학업 성취가 우수한 것뿐 위주로 주로 기술이 되고 또 그런 걸 위주로 계약이 뽑고 이런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상위권 대학을 중심에 둔 이런 대입 경쟁의 비중은 계속 작아질 거라고 생각을 앞으로는 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도 굉장히 작아졌어요. 왜냐하면은 가령 우리 세대가 대학에 갈 때는 출발선이 비슷했거든요. 뭐 비슷비슷하게 못 사는 상태에서 이렇게 자기 노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상위권 대학도 그 다양한 사회 환경에서 온 학생들이 같이 공부를 하는 섞여서 공부했죠. 구조였는데 시골 출신 많고 지금은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보면은 사실은 수능으로 뽑든 학생으로 뽑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잣집 자식들이 많죠. 그만큼 우리 사회가 계급계층이 고착돼 있는 거죠. 고착돼 있고 그리고 이제 불평등의 문제가 훨씬 밑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교육생의 생활생활과 연관돼 있다고 보이는데 우리가 성장할 때는 가난했지만은 지역의 생활수단 교육생이 살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정체성 문제도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때는 성장의 환경이 되는 그런 거 다 고갈돼 없어져 버렸거든요. 지역사회라는 게 없잖아요. 지금. 맞아요. 굉장히 오히려 아이를 방치하기 위험할 정도의 사회가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런 속에서 그런 환경의 차이가 나타나니까 이제는 그런 조건조차도 부모가 여유 있어서 경제 능력을 메꿔줘야 되는 게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불평등이 이미 유아 단계에서 시작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뇌과학자들 연구에 의하면은 인간 뇌의 90% 이상이 영유아기에 형성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 시기에 그 문화적 환경의 차이가 너무 커버리니까 거기서 이미 근본적 불평등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 이후에 극복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적인 교육 개혁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이 출발선의 불평등을 어떻게 극복하게 해줄 건가. 그래서 이제
영유아 보육이라든지 유아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사실은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공공보육식으로. 예, 거기서부터 이렇게 거기서부터 편차가 발생해서 출발선도 불평등해지면 우리 학교 시스템이 학업 성취가 높은 애는 올려주고 아닌 애는 막 이렇게 격차를 더 벌려버리잖아요. 네. 구조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미 대입돼 오면은 그 하위권 아이들은 이미 거기까지 진입도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사실은 뭐 학점으로 뽑든 수능으로 뽑든 들어오는 아이들은 사실 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비슷비슷한 환경에서 비슷비슷한 그렇죠. 유치원 다니고 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계층을 밟아가게 되더라 이 말씀이군요. 그리고 이제 그게 우리 사회가 장기적으로 건강한 사회가 되는데 굉장히 문제가 큰 거죠. 사회 지도력이란 거는 어떻게 보면 될 수 있으면은 그 사회의 다양한 구성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골고루 그 사회 지도력을 형성할 때 그 사회 건강해질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지금 교사 임용고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교사들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우리 때는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교사로 왔는데 그래서 학생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다양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근데 지금은 임용고사로 들어온 교사들부터 이렇게 보면은 다 되게 이렇게 강남 중산층 같은 환경에서 특목고 나오고 요새 교대에 들어가기가 서울대보다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런 명문대 나오고 한 번도 좌절의 경험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교사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의 기여도가 굉장히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그 사회 전체적으로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출발기의 불평등을 없애서 어떻게 그 학교 교육에서 불평등을 없애는가 이거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건강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보통 고교 서열화 얘기 나오다 보면 특목고 자사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얘기로 집중하는데 우리 김 의원님은 그보다 더 뿌리 영유아 교육부터 혁신하지 않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거기에 대해서 진짜 국가가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그렇게 거기서부터 다양한 이 인재들이 똑같은 문화적 환경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가지고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글쎄요 고교 서열화 사교육 이런 문제도 저절로 좀 극복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 사교육 중에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은 집은 다 맞벌이잖아요. 그러니까 맞벌이니까 학교와 집으로 오는 사이에 공백을 맺기 위한 사교육이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교육은 이제 진짜 국가가 책임을 져줘야죠. 온종일 돌봄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에 책임을 져주고 그게 문화적 결핍을 겪을 수 있는 그 열악한 환경의 아이들을 문화적 결핍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장치들이 밑에서부터 쭉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유아부터 그다음 초등학교, 중등학교 이럴 때는 밤과 후의 시간에 다양한 문화적 체험할 수 있도록 또 그거 역시 국가가 책임질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사교육 문제도 저절로 극복이 돼 갈 것이고 또 대학 입시 제도가 장기적으로 바뀌게 되면 역시 사교육의 존재 근거도 많이 축소되겠군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미래교육 생태계 지도뿐 아니라 이 장기적인 대학 입시 개편 방안 그리고 다양한 창의적 인재로 키우기 위한 교육과정의 혁신 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내년도 발족할 국가교육위원회의 어떤 논의 과제 그렇죠. 여야가 한번 논의해서 국민적 토론해서 우리 이 방향으로 가봅시다 라는 오늘 제안서를 몇 개 받아들은 것 같아요. 그 국가기관에는 어떻게 보면 공론화를 상시적으로 하는 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공론화는 이런 걸 가야 되는 거거든요. 진짜 사회가 이렇게 변했는데
우리 아이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계속 만들어내서 예. 그게 이 교육시장 중심에 서도록 하는 그런 걸 하려고 국가교육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위원회에 던져질 제안서 오늘 1, 2, 3장을 저희가 한번 읽어본 것 같고요. 예. 물론 더 많은 국민적 토론이 이제 시작돼야죠. 예. 뭐 김 의원님의 생각이 또 꼭 뭐 정확히 100점이다라고 말할 수는 그렇죠. 없으니까. 하나의 생각인 그러니까요. 거죠. 그런 제안을 가지고 토론해 봅시다. 예. 라는 말씀이었군요. 예. 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진정한 공론화는 바로 이런 주제를 갖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 귓속을 계속 맴도네요. 내년 발족할 국가교육위원회 좀 기대를 갖고 함께 지켜보고 또 참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